저는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장비는 마치 화가에게 붓과 캔버스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죠.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도구 탓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장비는 프로들은 쓰지 않는 장비라고. 그렇지만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든 문제가 없습니다. DJI의 신작 로닌 RS3 콤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영상 엄청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고 그리고 좀 약간 솔직히 컨텐츠도 좀 별로 없었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막 이런 도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대로 있으면은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또 주도적인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자주 보는 채널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가전주부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리뷰 채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용호수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우리 채널의 구독자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컨텐츠의 방향성도 좀 잡게 된 그런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신용카드와 같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은 잠시 멀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 영상의 그 전문가 분들은 제발 영상을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해로울 수 있어요. 결국은 장비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댓글로 프로들은 이런 거 안 쓴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거는 자신이 장비에 의존한다라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프로들은 프로 장비를 써서 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레드나 알렉사를 만진다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들이 프로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장비를 사용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장비에 의존하시는 장비 의존증 환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굉장히 해로울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지점까지 왔다라는 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번에 제가 언박싱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뵀었죠. 바로 DJI의 로닌 RS3 콤보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 콤보를 구매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굉장히 높기도 했고 사실 제가 그만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선 조립을 간단하게 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프로 콤보에만 이렇게 모든 프로 콤보에만 이런 식으로 가방을 주고요. 그리고 이 가방이 있냐 없냐가 사실 저는 되게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S3 단품을 산 거예요. 근데 개 중요하더라고요. 이 가방이 없으면 얘만 따로 들고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얘 때문에 카메라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단 이 제품의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의 스펙은 무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제품 자체 무게는 1.3kg 이고요. 그리고 페이로드는 3kg입니다. 페이로드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적재할 수 있는 카메라의 최종 무게인 거죠. 이전작과 동일합니다. RSC2와 동일한 그런 페이로드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축 잠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키면, 그러니까 이 짐벌을 키면 딱 켜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짐벌 모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저는 뒤에서 말씀을 따로 또 드릴 거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카메라와 블루투스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블루투스 페어링이 그걸 뭘 쓸 수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와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셔터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녹화 버튼을 기존에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됐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일단 부러졌죠. 그 단자 부분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짐이 좀 덜해지죠. 1.8인치 OLED 풀 컬러 터치 스크린이 들어갔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탈부착형 배터리, 지금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가 3000mAh인데 최대 1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12시간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만 썼을 때, 그러니까 뭐 레이븐아이를 붙인다던가 기타 부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18W 고속 충전기 사용 시 2.5시간 만에 100%로 완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전작하고 뭐가 달라집니다. 전작이라고 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작이라고 해서 요 RSC가 아닌 그냥 SC 1세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제품은 RSC2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라인업의 변화가 굉장히 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SC 라인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컴팩트한 라인업, 이제 그 라인업을 없애버리고 그냥 S 라인업 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S2가 있었고 RS2가 있었고 그 위에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SC 라인업을 없애버리고 S 라인업을 살린 다음에 S 프로 라인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뤄냈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닌 SC, 얘와 RSC2처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자동화 축 잠금 장치가 탑재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벌 모드가 스위치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를 고정해서 사용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존의 모드는 버튼으로 존재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모드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는 모드가 아니라 다른 모드로 변경이 돼버려서 조금 귀찮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앴고요. 또한 블루투스 셔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블루투스 셔터를 지원을 하지 않고 대신에 케이블을 연결을 통해서 이제 이 짐벌과 커넥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루투스 셔터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뭐 초점도 조작할 수 있고 녹화 버튼도 누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1.8인치의 OLED 풀컬러 터치 스크린이 들어갔어요. 전작에는 1인치였고요. 그 다음에 흑백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고 상향 평준화가 됐고요. 심지어 0.8인치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시인성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실제로 제조사가 밝힌 건 아닌데,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을 많이 할 때 이제 RSC2를 렌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반응 속도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응 속도가 거의 스마트폰에 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은 배터리가 일체형이었어요. RSC2 같은 경우에는 요 앞부분, 요 경첩 부분이 달려 있어서 요게 이렇게 꺾이는 형식이었는데, 얘는 기존의 SC와 기존의 라인업처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안정화 알고리즘. 이제 3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요게 1세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냥 SC가 1세대고, 그 다음에 RSC2가 2세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3세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써본 입장으로서 막 엄청나게 달라졌어, 요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지만, 달라진 거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라진 걸 잘 못 느끼겠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바로 느껴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가 약간 덜 멍청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RSC2를 쓰면서 저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얘를 쓰면서 좀 약간 얘가 많이 좀 정상화 됐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줄어든 기능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용 마운트, 그 다음에 스테디캠, 그리고 슬라이더, 케이블캠, 그 다음에 지부어 같은 것들과 함께 사용이 가능했는데 다 안됩니다. 뭐 막 영화 찍는 거 보면은 차 뒤에 막 이거 짐벌 매달아 놓고 막 앞에서 먼저 선두로 달리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를 찍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찍으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말고 프로 라인업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는 촬영할 때 좀 그런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촬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입니다. 실험. 뭐냐면은 포커스 링 대신에 줌 링에 포커스 모터를 달아놓고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열심히 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난생 이렇게 빡센 거 난생 처음이라. 개빡세. 잠깐만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얘를 이 상태로 이제 무게를 맞추면 돼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 줌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출 때 줌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꼭 중간 화각에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섬세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 장치가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 그다음에 요것도 이거 잠가주고 마지막으로는 밑에 축, 맨 마지막 축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락이 자동으로 다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요. 제가 미리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키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돼버리는 이런 감성이죠. 그냥 키기만 하면 완전 속도 개빨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포커스 값을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휠로 먹여놨기 때문에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빨간 불인데 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얘를 내가 잘못 꽂았나? 일단 할당 값을 여기서 바로 매길 수가 있어요. 다이얼 기능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안 하는데? 왜 빨간색이지? 여기가 연결이 아닌가? 약간 지금 되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 포커스 모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완전 꽉 물리게 다시 한번 잘 해본 다음에 다시 얘가 줌이 다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 힘 완전 센데? 힘이 완전 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요 카메라로 완전 스무스하죠. 약간 덜컹거림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줄들 요런 것들을 와이어들을 좀 약간 잘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엄청 센데? 근데 요게 좀 약간 그게 있네. 제가 지금 완벽하게 적응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렌즈를 다 돌리고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 화각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얘가 레일에서 탈선합니다. 이 값들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이얼 기능에서 다이얼 속도가 50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은 한 2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딱 좋아. 속도 늦추니까 너무 좋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이얼을 빠르게 돌리면 바로 줌도 반응을 합니다. 대박이다. 이게 탐론 이 렌즈 자체가 뻑뻑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그거를 견뎌낼 정도의 토크를 가지고 있네요. 와우, 완전 대박인데. 그리고 이 짐벌의 이 힘도 굉장히 좋아요. 짐벌의 이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와우, 엄청나네.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좀 약간 우락부락해지는데 요거 딱 이렇게 하니까 있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토크가 강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품마다 많이 다르죠. 탐론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뻑뻑하고, 그런 반면에 일단 G마스터 렌즈나 이런 하이 퀄리티 렌즈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토크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좀 약간 뻑뻑하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너줌이 아니라 그냥 쭉쭉 튀어나오는 그런 렌즈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모터가 빠르게 적응을 한다.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포지션인데요. 이 제품의 포지션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상업 촬영을 위한 경량 짐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RSC2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사실 그 RSC2 윗단계인 RS2와 좀 차이가 좀 극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아요. 이번 제품에서는 확실히 그냥 라인업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모터가 좀 결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SC 라인업을 버리고 S 라인업을 택해버리면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이븐 아이를 넣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SC 라인업이 단가가 훨씬 낮아요. 반면에 S 라인업은 그보다 훨씬 단가가 높았죠. 근데 DJI에서 원했던 거는 SC 라인업처럼 저렴한 보급형 라인업의 가격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레이븐 아이를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SC 라인업이 사라지고 S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이 남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둘 다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접근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런 입장에서 DJI의 이런 원가 절감은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븐 아이를 100% 쓰지도 않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레이븐 아이를 설사 쓴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레이븐 아이를 그렇게 많이 쓸까? 이런 의문은 들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만 원대의 콤보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원가 절감이 아닌 DJI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존의 라인업들이 가진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 요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쉽고 굉장히 치사 빵꾸 똥꾸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RS 콤보와 RS3, 그러니까 RS2 콤보와 RS3 프로 콤보와의 가격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본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건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는 레이븐 아이를 써야 된다, 마치 저처럼 레이븐 아이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19만 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변을 고민하시는 분들. 기변.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약간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 다루시는 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만약에 SC2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바꾸라고 말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애초에 라인업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뭐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편의성 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셋업 시간조차도 아끼고 싶다, 좀 약간 귀찮다, 이런 분들한테는 기변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셋업이라는 게 그게 진짜 되게 귀찮아요. 짐벌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귀찮은 경우가 많아요. 기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바로바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촬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했고요. 조작감이 역시 이제 전작에 비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터의 힘이나 조작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버튼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RSC2와는 달리 버튼들이 많아진 걸 볼 수 있는데,
그 덕에 좀 스마트폰 없이도 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 콤보가 아니라 일반 콤보를 사신 분들한테 좀 약간 되게 이거는 좀 DJ가 추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이제 DJI 광고는 못 받게 생겼네요. 여튼 그냥 얘기할게요. 그 추잡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 홀더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프로 콤보는 스마트폰 홀더를 같이 주고 레이븐아이도 같이 줍니다. 뭐 어차피 스마트폰은 굳이 옆에 달아놓지 않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장점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카메라라면 더 이상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케이블을 다른 걸 꽂는 데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굉장히 좀 이거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카메라에 블루투스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얘 때문에 이제 쓰게 된 거죠. 기존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이제 고질병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얘랑 커넥팅이 안 돼. 그래서 카메라에 있던 거를 이렇게 얘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힘을 조심조심 줘가면서 빼야 됐다가 다시 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얘를 켜고 카메라를 켜면 자동 페어링입니다. 누군가가 내 케이블 껴주는 느낌? 이런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총알이 딱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뭐 짐벌 세트를 좀 사야 돼. 그러면은 뭐 지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 하나 사시면 돼요. 얘랑 레이븐아이 딱 별도로 구매하시면 100만 원 딱 떨어집니다. 100만 원 딱 네이버 포인트 좀 이렇게 좀 때려 넣고 하면은 100만 원 딱 떨어지니까 100만 원만 있으시면은 완벽한 구성을 맞추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리자면은, 얘 이거 세로로 찍는 거 있잖아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아쉽고요. 이 제품의 점수를 매긴다고 했을 때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제품의 완성도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향상이 됐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점 정도를 좀 깎았는데 그 외에 사실은 다 보완이 됐고 오히려 좀 더 발전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키징이 좀 아쉬운 것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던 레이븐아이가 빠진다던가, 그 다음에 뭐 세로로 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그 부품을 안 준다던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통장에 총알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작들에 비해서 끝나누기가 한층 더 심해졌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할 때 끝나누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레이븐아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한 140만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 콤보로 구매하시는 걸 단단히 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m the MVP, now I feel like Russell.